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빌드업 어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니스트님의 과거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니님은 저희랑은 조금 다르게 주식을 시작을 하셨거든요. 소위 말하는 전문가 집단에서 주식을 체계적으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뭐 어려운 경쟁을 거쳐서 그 안에서 선수로 활약을 하셨고, 저희처럼 그냥 집에서 혼자 주식 배우고 그런 거랑은 시작 단계부터 되게 굉장히 분위기도 다르고 느낌도 달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어닝님이 과거에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뭐 어떤 것들을 보고 배웠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면 저희 같은 일반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좀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안 그래도 요즘에 이제 주식 시장이 어려워서 마인드가 깨지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얘기를 통해서 좀 여러모로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투자에서는 실제로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생각하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리는 답변이 시청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인터뷰에 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좀 들어보고 싶은 거는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뭐 전문적인 집단에서 체계적으로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사정이 있어서 다 정확하게 오픈은 안 합니다. 근데 좀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주식을 배우기 시작하셨는지 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전공을 하고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재테크나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뭐 옆에서 친구나 선배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왜 안 되지 하면서 공부할 거를 찾아보고 부족한 것들을, 궁금한 거를 찾아 넣는 그런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접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일찍 이쪽 길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은 해외에서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국내에서 이 정도로 주식에 대한 문화가 개선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전문적인 부분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찍이 해외로 나가서 배우는 거를 선택을 했었고요. 금융의 중심지에서 시작을 하셨죠. 네, 미국에서 있었고 그 안에서 이제 전공부터 시작을 한 거죠. 어찌 됐든 저는 동양에 내세울 거 없는 남자 아이였으니까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경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 좋게 기회를 만든 것도 있고 기회가 주어진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택한, 제가 정말로 배우고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집단에 들어가기 위해 처음엔 많이 노력했고, 들어가서도 정말 살아남고 올라가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치열했죠. 근데 저는 그렇게 길을 걷다 보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항상 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돌이켜 보면은 그냥 꾸준하게 체계적인 훈련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물어볼 텐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나 조금 궁금할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나는 주식으로 정점을 찍을 거야 막 그런 대단한 꿈이 있었다던가 뭐 그런지. 이거는 되게 단순하게 답변은 될 것 같아요. 어린 나이였잖아요. 어린 나이에 20대 때. 네, 되게 거창한 꿈이나 뭐 이런다기보다도 그냥 막연했던 꿈에 가까운 거죠. 조금은 더 이상적이고 그런. 투자자가 되고 싶다. 나는 투자라는 기술을 꼭 내 걸로 만들고 싶다. 그게 진짜 다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목표 자체가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이제 전공을 택하는 그런 완전 초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뭐 어쨌든 그 집단에 들어가서 투자 기관에 들어가서 트레이닝을 받고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받을 때는 그때는 뭐 막연하게 또 그냥 투자자가 되고 싶다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살아남아야겠다 뭐 그런 목표가 있었는지 뭐 좀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목표가 수정이 됐을까요? 사실 집단에 들어가서는 뭐 목표를 바꾸고 막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것보다는 경쟁에서 살아남는 게 더 먼저였기 때문에 그럴 만한 여력이나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되게 구체화한다라는 게 사실 그 시절에는 사치였던 것 같고 그냥 하나였습니다. 잘하자, 올라가자, 살아남자, 뭐 요 정도였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남았죠. 근데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경쟁에서 밀려서 낙오를 한다던가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한다던가
투자자가 되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포기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주변에. 뭐 그런 차이점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결정적인 차이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멘탈 차이가 가장 큰 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멘탈 차이가 결국엔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멘탈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결국엔 실력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들 것 같아요. 저도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부족한 실력은 시간을 가지고 채워나가면은 채워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럼 경쟁에서 도태되거나 포기하거나 낙오됐었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은 버티지를 못한 거고요. 너무 힘드니까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포기를 선택을 하는 건데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그거를 좀 구체적인 단어로 생각하면 저는 인내나 끈기 이게 가장 근접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너무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 심리적 압박감이 심해서 힘든 건지 아니면 실제로 뭔가 되게 그 육체적으로 힘들고 뭐 고난의 연속이 막 있는지 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분야 자체가 육체적으로 힘들다는 좀 아니겠죠. 근데 그럼에도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건 있어요. 하루 시간이 정말 빡셌다가 맞는 것 같고 잠잘 시간도 많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맞고요. 그것보다는 정신적으로 그 압박감, 중압감이 훨씬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어쨌든 멘탈적으로 견뎌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노력으로 그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누군가는 주식을 하다가 똑같은 상황에서도 담담하게 맞는 반면에 누군가는 이제 막 되게 겁먹어가지고 주식을 포기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언니님 같은 경우에는 인내와 끈기라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그걸 위해서 되게 더 남들과 다르게 노력을 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이거는 되게 단순하게 하지만 확고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선천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저는 후천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완전 유소년기에는 인내와 끈기가 그렇게 대단했을까? 아니면은 좋았던 사람일까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자신의 환경이나 의지가 그거를 이끌어내는 것 같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냥 아시아 남자의 그냥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잖아요. 여러분들 기준에서 한국에서 놓고 봤었을 때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그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서 막 이러고 있으면은 알게 모르게 차별도 하고 무시도 하고 괄시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인종차별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그 다름에서 오는 그런 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저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진짜 그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버텨내고 이겨내고 잘해야지 이것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이 노력함에 있어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게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투자를 배울 때 한국말로 배우시잖아요. 모국어로 배우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국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언어 자체도 모국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이거는 어차피 차이는 별로 없었을 것 같긴 해요. 그 당시에는 이것도 되게 큰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원망 아닌 아니면 저의 약점처럼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이 또한 지나고 보니까 한국말로 배우시는 분들도 투자에 관해서 막 열심히 설명하고 하면 하다못해 저희 유튜브 안에서도 이게 한국말 맞나요? 다른 나라 말 같은데요? 이거 외계어 같은데요? 이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차피 투자라는 언어는 어차피 새롭게 배웠어야 되는구나를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투자가 따지고 보면 이해보다 중요한 게 이제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행이니까 실천의 영역이기도 하니까 이걸 해서 뭐 박사학위를 따야 된다던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렇죠. 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었겠네요. 그런 언어적 장벽 같은 것도. 네, 근데 오히려 그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불리한 상태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게 저는 생각할 때 한 세 가지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처럼 하락이 심할 때 짜증 나잖아요. 다 짜증 나고 왜 내가 주식 시작하니까 하락장이 왔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신에게 어찌됐든 자신이 생각하는 불리함이 딱 주어졌을 때 첫 번째는 나는 이 불리함 때문에 나는 어차피 안 되나 보다 포기. 두 번째는 그 불리함을 원망만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그 불리함을 어찌됐든 인정하고 그거를 극복하려면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분류되는데 제가 말하는 정신력이나 이런 것들은 꼰대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세 번째의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리함 때문에 부득이 남들보다 더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는 절대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돌이켜 생각해보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나중에는 자신의 성공이나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그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때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난 하루에 몇 시간 뭘 했다 뭐 그런 게 있나요? 왜냐하면 저희 주변에도 보면 저희 클럽에만 해도 저희가 이제 언니님 밑에서 배우는 클럽 회원분들이 많은데 되게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 그럼 이제 뭐 그 정도로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언니님은 뭔가 더 대단한 노력을 했는지 뭐 이런 게 또 궁금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딱히 별로 노력 안 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조금 약간 자극도 받아볼 수 있겠죠? 어떤 정도의 노력을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얼만큼 노력했나에 대해서 양적인 부분으로 서로 비교하기도 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특히 경쟁에서도. 일정 부분은 맞는데 여기서 저는 질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질과 양을 같이 잡아야 되는데 제가 했었던 방법을 그냥 공유해드리면은 저는 저보다 조금 앞서 나가 있는 사람 한 명을 정해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거를 따라한다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노력하고 있는 거, 그 사람이 그 단계가 됐을 때 갖추고 있는 노력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그거의 2배, 3배를 했어요. 그냥 되게 단순 무식하게 접근했습니다. 뭐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사람이 뭐 주식을 잘 하는데 저렇게 잘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나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현재 하고 있는 그 노력을 따라했다. 네. 방법을 따라하기 위해 애쓰지 않았다. 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매매를 하는지 그 사람이 매매하고 있는 거를 카피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주식을 막 열심히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좀 노력이 좀 느슨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롤모델 아니면 제가 벤치마킹 하는 사람을 제 수준에서 2-3단계 높은 사람을 계속 따라잡았으면 그 다음 사람을 설정하고 따라잡았으면 그 다음 사람을 설정하고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언니님이 클럽에 들어오면 뭐가 좋냐라는 거를 이제 영상에서 과거에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시면 언니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언니님 보고 배울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편이고 언니님은 그것도 그런데 클럽에 오셔서 저 말고 이 클럽에 있는 선배들 중에 자기보다 먼저 온 선배, 자기보다 한 발 앞서 나가 있는 선배들을 보면서 따라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라고 예전부터 많이 말씀하셨었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였구나. 그게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주식 처음 시작해서 주식 경험치가 1년도 안 되신 분들이 저를 롤모델로 삼으면 저야 감사하죠. 근데 그분들께 어떤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게 되면은 저와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하는 행동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공감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한테 필요한 자기보다 빡센 상황을 일단 소화하면서 올라와서 궁극적으로는 저에 근접할 정도까지는 따라와서 그 다음에 저를 뛰어넘어야죠. 단계가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항상 이상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언니님이 그 환경이 되게 좋았네요. 그러고 보면 그 주변에 그렇게 내 앞에 한 발 앞서 있고 2발 앞서 있는 롤모델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계속 그 단계들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좋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과연 좋은 환경이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똑같아요. 저는 그때는 불리한 환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몰랐다는 거죠. 왜냐면 이유는요. 진짜 잘하는 사람들 나도 진짜 이만큼 잘하고 싶은데 하는 수준의 사람들은 저를 상종해주지 않았어요. 훈련생 때니까. 네, 조금 속된 말로 겸상을 안 해주죠. 배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서. 근데 진짜 세상 좋아졌네요.
언니님 지금 겸상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아닌데 이제 뭐 그거는 너무 과대평가고 하지만 그때 많이 느꼈었던 게 그래도 먼저 많이 앞서 나간 사람이 방향 정도만 잡아줬어도 개입하는 게 아니라 방향만 잡아주고 가이드만 해줬었어도 라는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그 고민과 번뇌의 시간이 시행착오인 것도 맞으니까요. 근데 뭐 지금 와서 돌이켜서 생각해보면은 그 어디 정점에 있는 누군가가 조언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방향 정도죠. 방향. 그렇군요. 뭐 저도 이제 언니님하고 이 클럽도 수년간 하고 있고 언니님 밑에서 주식을 오래 배웠지만 또 이런 얘기는 또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오늘 또 얘기하면서 또 과거에 그랬었구나. 그래서 계속 이 클럽을 하면서 이 유튜브를 하면서도 강조를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오늘도 또 좀 새로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그렇죠. 그럼 좀 방향을 바꿔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훈련을 하다 보면은 아마 이제 뭔가 좀 결과가 잘 나오고 수익도 잘 나고 그러면 뭐 그러니까 평가가 좋게 나오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면 뭐 어깨도 으쓱해지고 코쓱해지고 막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뭐 하다가 야, 나 이건 진짜 나는 재능이 없나? 막 이런 불안과 좌절도 들 거고 뭐 때로는 뭐 투자를 하면서 그런 훈련을 하는 거니까 되게 심적으로 되게 쪼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을 건데 뭐 되게 쫄렸던 때 있나요 혹시? 이게 훈련생 시절에? 그쵸. 당연히. 이거는 아마 모두가 공통된 부분일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고 다른 사람들은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을 때, 다르게 말하면은 내가 경쟁에서 도태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노력한다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을 때, 근데 그러면서 결과도 잘 안 나올 때, 이게 딱 맞물리게 되면은 쉬운 말로 슬럼프라고 하죠. 그런 상황이 진짜 힘들죠. 힘들었었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투자를 하긴 하는데 결과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나만 도태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지나고 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 스스로한테도 여전히 지금도 해주는 답변이지만 결국에는 극복한 방법이기도 해요. 이게 생각의 방향인데 딱 요 차이인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도태되고 있다고 생각한 건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성장하는 레벨업하는 타이밍이 그냥 달랐었을 뿐이에요. 내 옆 사람은 지금 레벨업을 한 거고 나는 레벨업하는 과정이었고 결과는 내 옆에 사람은 지금 결과가 나온 것뿐이고 저는 결과를 내고 있는 것뿐이고. 소위 말하는 주식하면서 수익을 오늘 낸 사람이 있다면 나는 뭐 소위 말해서 좀 마이너스 상태인데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고 나중에 수익이 만들어지면 되는 거니까 시간이 좀 서로에게 다르게 온 것뿐이다라는 그런 얘기일까요? 네, 맞아요. 내 옆에 있는 홍길동이 오늘 수익을 냈어요. 저는 오늘 홍길동을 부러워하고 나는 못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 당연히 하죠. 사람이니까. 근데 한 달 뒤에는 제가 수익을 잘 냈어요. 막 예를 들면은 저희가 하는 빌드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수익을 팍 냈습니다. 근데 홍길동은 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홍길동이 한 달 뒤에 저한테 가지고 있더라고요. 엎치락뒤치락이다. 결국에는 같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그냥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뿐이다를 나중에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미 언니님은 뭐랄까 그때는 아마 본인은 잘 몰랐겠지만 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성장을 하면서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되는 방식은 이거다라는 거는 저는 분명히 알고 선택한 건 맞아요. 왜냐면은 내가 선택하고 있는 길에 그 길의 정점 또는 한참 먼저 간 선배를 보면은 답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걸 잘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방식과 그렇지 않은 방식은 저는 이미 그 가는 길에서 된다 안 된다는 차이는 나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되는 방식을 여러분들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좀 마지막 질문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언니님이 어떻게 주식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근본적인 마인드적인 면부터 해서 세부적인 것까지 많이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투자 클럽에 들어오시면은 거의 뭐 이제 복사 붙여넣기 방식으로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왜냐면 매매를 다 가이드를 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주식을 일반인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 준 거는 뭐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신 걸까요? 그때 당시는 아마 지금처럼 이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계기점이 있었던 거는 되게 단순하게 보면은 계속 해외에서 있을까 한국을 돌아갈까를 생각하면서 또 있었고요. 이건 완전 개인적인 거고. 근데 그보다 가치관적인 부분은
그게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진짜 되는 방식과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흔히 말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다라는 정보가 좀 넘쳐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안 되는 방식이 되는 방식인 것처럼 뭐랄까? 압도적인 다수결이라고 해야 되나? 정보의 양? 이걸 보면서 그냥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개인들한테도 분명히 기회가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어찌됐든 그런 기회를 통해서 훈련되고 만들어졌는데 그 끝에 가면은 저희가 개인들을 하고 엮인다기보다는 딱 그들만의 리그로 폐쇄적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 폐쇄적이란 말이 너무 많은 걸 의미하는데 가치관적으로 그냥 그게 저는 아까 처음에 막연하게 말했었던 제가 원하는 투자자랑 결정적으로 상충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폐쇄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고 원하는 투자자는 뭔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어떤 조직에 속한다는 거는 그 조직의 돈을 벌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좀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아니면 그거를 보여줌에 있어서 다른 방식의 포장도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아닌데, 분명히 우리는 그게 아닌데, 근데 그게 맞는 것처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거든요. 그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실력하고는 무관하게.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를 해야 되죠. 네, 강요받고 그 안에서 선수로서의 역할이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이게 그 어니님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부딪히는 점들이 많았고 뭐 그로 인해서 뭐 마음고생도 하고 실질적인 고생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 결과 또한 아니까 그게 참 그랬었고 그러면서 그냥 확실하게 마음 먹은 거는 그래 투자의 기술 하나로 여기까지 왔는데 혼자 무엇을 한들 못하겠냐 생각해서 그냥 진짜 완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거죠. 뭐 일단 저는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 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데 일단 어니님이 이제 그 투자 집단이라고 하는 그곳은 여러분들이 들으면 누구나 놀랄 만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약간 좀 우회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런저런 사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은 안 하고요. 그냥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거 역시도 제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자랑하거나 공개하면서 그걸로 인한 편견을 갖고 싶지가 않아요. 네. 자,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쨌든 한국에 오게 되셨고 그냥 혼자서 개인 투자자를 한다라는 그런 거보다는 투자 회사를 차리고 이 안에서 교육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오래됐어요. 교육을 하신 지. 저희가 유튜브 한 지는 이제 2년 넘었지만 저희가 당장 하고 있는 투자 클럽만 해도 4년이 넘었고 그 전에도 교육을 많이 하셨거든요. 몇 년 동안 더. 그래서 오래 투자 생활 하시고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다. 근데 이런 와중에 진짜 농담처럼 말하지만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이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 가르쳐 드리기에 너무 좋은 플랫폼이죠. 너무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도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뭐 저희 유튜브 보시고 클럽에 오신 분들도 되게 많아졌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앞에 선배, 그 앞에 선배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그 뒤에서 보고 따라가고 되게 많은 회원분들이 그 안에서 이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생각이 있으시면 오셔서 어니스트라는 이제 가장 앞에 있는 모든 거를 조율해주고 가이드해주는 선배 그리고 그 밑에 선배들 그 안에서 함께 실력을 키워나가 보시는 게 어떤가 제안을 좀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방법이 제가 실제로 했었던 방법이라고 했지만 제가 가장 아쉬웠던 방법을 보완한 거예요. 아까 전에도 제가 노력할 때 제 위에 저보다 두세 단계 나은 사람을 단순 무식하게 벤치마킹 하면서 그 노력을 따라한다고 했지만 그때는 그 사람이 잘해 보여서 단순 무식하게 따라 했는데 지나고 나면은 그 안에 단점들이나 따라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까지 따라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더 높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 부분은 따라하지 말고 이 부분은 힘을 빼고 나중에 이거는 다시 교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도의 방향만 잡아줬어도 그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이 줄었겠구나라는 거를 제 스스로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실제로 클럽 안에서 되게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손에 손잡고 이렇게 딱 처음 시작하는 주린이 분들은 주린이대로, 아니면 초보자면 초보자대로, 중수면 중수대로 여러분들보다 윗사람 아랫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 자율 경쟁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좀 사다리 구조를 굉장히 촘촘하게 만들기 위해 되게 많이 노력했어요. 그게 근데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속도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죠. 네.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 자주 말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라고. 왜냐면 제가 이제 원희님한테 몇 년 동안 이걸 주식을 배우고 옆에 있었지만 이 유튜브처럼 이렇게 많은 방대한 양을 제공받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떠나서 저희 클럽에 오시는 분들,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갖춰져 있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희가 이렇게 노력해서 만들어서 그 환경이 갖춰져 있는 거니까 저도 그 혜택을 받았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부럽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니까 좀 스스로 좀 발전하고 싶다, 제대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셔서 함께 보시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상 하단부에 링크로 투자클럽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해놨어요. 네이버에서 주식비덕 공유 카페로 검색해서 검색 결과 나오는 카페에 가입하신 다음에 그 안에 공지되어 있는 클럽 가입 안내 보셔도 되고요. 저희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설명란에 링크되어 있는 거 타고 바로 들어가셔서 카페 가입 후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오늘 뭐 인터뷰로 진행을 해봤는데 아까 말했지만 저도 재밌게 들었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도대체 어니스트가 누군데 뭔데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었을 텐데 오늘 얘기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셨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떠나서 주식 하시면서 요즘에 좀 힘드실 텐데 오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인드 컨트롤 하는데 좀 도구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알람 해두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